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5호 제8면 기사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2023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실측. 부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한층 더 개선된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 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및 농협 접수창구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이다. 이렇게 해서 모인 고향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만 20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만 60세 미만 청각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이 바뀐다. 또한 사업량 초과 신청 시에는 저연령 대신 저소득순을 기준으로 3화 우선 선정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선돼 시행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영물결표 쌓인 23개월 영아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영물결표 쌓인 11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현금 지원, 시설이용 영아는 바우처 플러스 쌓인 현금 지원, 12물결표 쌓인 23개월 영아는 시설 미이용 영아 대상 월 35만 원 현금 지원된다. 종전 월 35만 원이던 보호종류아동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류아동, 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퇴소이다.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 대상이 아파트 거주자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내년 3월 1일부터는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안전 무상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이 오른다. 생계급여 중위 30%, 1인 58만 3,444원 62만 3,368원, 39,924원 증가, 4인 153만 6,324원 162만 289원, 8만 3,965원 증가, 의료급여 중위 40%, 1인 77만 7,925원 83만 1,157원, 5만 3,232원 증가, 4인 204만 8,432원 216만 386원, 11만 1,954원 증가, 교육급여 중위 50%, 1인 97만 2,406원 103만 8,946원, 6만 6,540원 증가, 4인 256만 540원 270만 482원, 13만 9,942원 증가, 으로 각각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액이 향상된다. 1인 가구 58만 3,400원 62만 3,300원, 3만 9,900원 증가, 4인 가구 153만 6,300원 162만 200원, 8만 3,900원 증가, 으로 각각 오른다.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 가공업소,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롭게 실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 있었던 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화로 환경 경제적 편익 증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식유 포장 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유 포장 처리업 안전관리 인증 HACCP 이 의무 적용된다. 식유 포장 처리업 영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2023에서 2029년 사이에 단계별로 식유 포장 처리업 안전관리 인증 HACCP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무상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상 취득, 상속은 제외를 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2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과 최고를 했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이 축소된다. 1월 연납분 납부 시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줄어든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47%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97만 6,609원, 8만 1,995원 증가, 4인 가구 253만 8,453원, 18만 2,756원 증가 등으로 선정 문턱이 높아지며 지원된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전월세 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주택 수선, 기준 보수비 범위 내 등에 쓰인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기준 임대료가 인상된다. 1인 가구 25만 5천원, 2천원 증가, 4인 가구 39만 4천원, 3천원 증가 등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오른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가 내년 5월부터 신규 운영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병원 이용 시 택시 이용 요금이 지원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30일 이내 5만원, 30일 이후 3일마다 5만원 가산 최고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5월부터 상수도 요금 업종별 요율 체계가 조정된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당용, 산업용의 요금 적용 구간이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당 단가에도 변화가 있다. 공업용, 원수, 은 당 단가가 다소 오른다. 가정용은 구간 구분 없이 당 450원, 일반용 0 물결표 사인 100 구간은 당 890원, 100일 이상은 당 1160원, 대중당용 0 물결표 사인 1000 구간은 당 720원, 1000 이상은 당 870원, 산업용 0 물결표 사인 500 구간은 당 760원, 500일 이상은 1080원, 공업용, 원수, 은 당 260원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새해 1월 1일부터는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감면과 자가검침 감면이 폐지된다. 복지감면, 생계장애 유공자, 대상자에게 무리용 부담금이 추가 감면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상하수도 요금 월 5 감면은 그대로 이어진다. 만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및 무리용 부담금 10%가 추가 감면된다.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자 1, 2, 3동, 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의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을 편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하는 답례 품목은 수원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6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피크닉 세트 원데이 클래스, 1일 강좌, 공예품 등이다.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모집 분야 답례품을 공급 배송할 수 있는 업체,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등록, 예정, 된 업체가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생산 제조되거나 수원시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수원시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서비스 시 캐릭터 사용 인증받은 물품 등 3가지 신청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수원시 8달구 효월로 240일 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a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1월 말 회의를 열고 기업 정착도, 신뢰도, 운영, 유통, 관리, 지역 연계성, 정체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름은 고향사랑 기부제이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번지만 원 상당,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2월 26일 각계 전문가 7명을 답례품선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총 9명을 구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달. 수원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인 바다의 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9일 바다의 별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142을 방문해 청소기, 마스크, 복사용지, 비누, 수제 케이크 등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17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의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의 후원으로 바다의 별을 포함한 장애인 거주시설 14개소, 아동복지시설 12개소에 총 2,200만 원 상당 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현준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장, 최공환 수원시 시금고 출장소장이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후원이 장애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품 구매비를 후원해주신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바다의 별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 52명이 생활하고 있다.